안녕하세요. AI가 우리 일의 많은 부분을 바꿔놓고 있는 지금 HRD 담당자로서 내 역할은 뭘까? 또 교육의 진짜 가치를 어떻게 증명하지? 이런 고민 혹시 여러분도 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바로 이 지점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단순 교육 운영을 넘어서요. 조직의 성과를 만드는 핵심 인프라로 HRD가 어떻게 진화할 수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오늘은 그 경영진이 알아듣는 언어, 그러니까 구체적인 성과와 ROI, 즉 투자 수익률 관점에서 HRD의 가치를 어떻게 증명하고 소통할 수 있는지 여기에 좀 집중해 볼 겁니다. HRD 실무자분들의 생생한 고민이 담긴 자료, 또 전문가 분석을 바탕으로요. AI 시대 HRD의 새로운 길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고민에 대한 실마리 혹은 아하 하는 순간을 드릴지도 모르겠네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살펴본 자료 중에 HRD 전문가 커뮤니티의 대화 분석 내용도 있었는데요. 표면적으로는 뭐 운영 편이라던가 강사 추천 같은 실무 정보 교환이 많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니 좀 더 근본적인 불안감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많은 HRD 담당자분들이 업무 시간의 상당 부분, 거의 한 60에서 70% 정도를 교육과정 만들고 안내하고 결과 모으고 이런 운영 업무에 쓰고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AI가 이런 반복적인 업무를 대체할 거다. 이런 전망에 그럼 나는 앞으로 뭘 해야지? 하는 그런 불안감을 느끼시는 거죠. 근본적인 고민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AI 시대의 HRD 전문가로서의 정체성 문제. 뭐 컨텐츠 기획이나 제작마저 AI가 더 잘할 것 같은데 내 전문성은 어디에 있을까? 이런 거고요. 둘째는 교육 성과의 입증 문제. 만족도 조사나 NPS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건 다 아는데 막상 교육 효과를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랑 연결하기가 참 어렵다는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경영진과의 소통 장벽이죠. HRD 담당자들은 나름의 열정과 전문성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데 이걸 경영 성과와 연결하는 경영의 언어로 이렇게 번역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네, 이런 고민은 지금 우리가 처한 환경 변화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뭐 예측 불가능성이 커진 경영 환경, 또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 그리고 성과에 대한 기대치 변화, 이게 다 맞물려 있거든요. 이런 불확실성의 시대에는 기업들이 단순히 성과를 막 극대화하는 것만큼이나 예상치 못한 문제 발생을 막는 거, 즉 전략적 리스크 관리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HRD가 단순히 교육만 하는 게 아니라 조직의 잠재적인 위험을 줄이는 역할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자료들을 보니까 HRD가 기여할 수 있는 리스크 감소 영역도 꽤 구체적이던데요. 예를 들면 신입사원 조기 이탈로 인한 비용 손실, 이런 채용 유지 리스크나 네, 맞아요. 또 안전교육 미비로 인한 사고 발생 같은 운영 리스크, 그렇죠. 새로운 시스템 도입했는데 잘 안 쓰이는 전환 리스크 혹은 뭐 개인정보 유출 같은 평판 리스크, 특정 담당자 없으면 업무 마비되는 의존 리스크 같은 것들이요. 그럼 이런 리스크 감소 효과를 잘하면 금액으로 환산해서 보여줄 수도 있겠네요. 가령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강화해서 사고 발생 건수가 줄었다면 그 예상되는 손실의 감소분이 바로 교육의 재무적 성과다 이렇게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AI나 LMS 같은 기술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거죠. 뭐 컨텐츠 큐레이션이라든지 맞춤형 학습 추천, 수강 관리 자동화 이런 기존 HRD 운영 업무의 상당 부분을 기술이 효율화해주고 있잖아요. 이건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HRD가 더 본질적인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라고 봐야 합니다. 단순 컨텐츠 제작자나 운영자, 즉 프로듀서 역할이 아니라 조직의 전략과 현장을 연결하고 실질적인 성과 변화를 설계하는 통합자이자 설계자, 인테그레이터 디자이너로 진화해야 하는 시점인 거죠. 그러니까 AI가 잘하는 자동화 영역은 좀 넘겨주고 AI가 할 수 없는 사람의 영역에 집중하자 이런 말씀이시군요. 자료들을 종합해보니 그 핵심 영역이 한 세 가지 정도로 좁혀지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진짜 문제 정의하기. AI는 데이터 패턴은 잘 찾지만 그 조직의 복잡한 맥락이나 문화, 사람들 간의 역학관계 속에서 진짜 풀어야 할 문제가 뭔지 정의하는 건 역시 사람의 통찰력이 필요한 영역이라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둘째는 행동 변화 촉진하기.
사람은 뭐 지식 습득만으로 바로 행동이 바뀌지 않으니까 동료 피드백이라든지 리더 코칭, 실천 과제 같은 사회적, 구조적 장치를 설계해서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역할.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상징적인 스토리, 이런 걸 통해서 바람직한 행동 양식이 조직의 문화로 자리 잡도록 이끄는 역할. 이게 바로 HRD가 단순 지원 부서가 아니라 조직 운영에 필수적인 경영 인프라로 기능할 수 있는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랄까? 수도나 전기처럼요. 네,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자, 그럼요. HRD가 어떻게 해야 경영진과 같은 눈높이에서, 즉 경영의 언어로 소통할 수 있을까요? 예전에는 뭐 교육 몇 시간 했나, 몇 명이나 들었나 이런 활동 자체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그래서 비즈니스에 어떤 도움이 됐는데 이걸 묻는 시대로 바뀌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결국 숫자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숫자는 뭐 교육 시간이나 만족도 점수 같은 그런 활동 지표가 아니고요. 매출, 비용 절감, 생산성 향상, 이직률 감소, 리스크 예방 효과 같은 비즈니스 결과 지표, 즉 KPI를 의미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세일즈 교육의 목표를 단순히 영업 스킬 형상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신규 고객 대상 제안서 성공률 5% 증가와 같이 구체적인 KPI와 연결하는 겁니다. 품질 관리 교육은 제품 불량률 0.5% 감소를 통한 폐기 비용 절감으로, 리더십 교육은 팀 목표 달성률 증가나 핵심 인재 유지율 개선 뭐 이런 식으로 연결할 수 있는 거죠. 심지어 법정 의무 교육조차도 관련 법규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및 소송 비용 영원 달성이라는 리스크 관리 목표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 KPI 연결 과정을 자료에서는 5단계로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한번 정리해보면 1단계, 경영진의 요구사항 파악. 예를 들어 신입사원들이 너무 빨리 그만둔다는 문제 제기. 네. 2단계, 이걸 측정 가능한 결과 지표, 즉 END KPI로 정의하는 거죠. 입사 6개월 내 신입사원 퇴사율을 현재 10%에서 7%로 줄인다. 이렇게요. 구체적으로요. 3단계, 이 결과를 만들어낼 현장의 핵심 행동. 자료에선 레버 행동이라고 하던데 이걸 설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신입사원의 첫 4주간 주 1회 이상 팀장과 1.1 면담 진행. 네, 지렛대 역할 행동이죠. 4단계, 이 행동을 유도하기 위한 HRD 개입 활동, 설계. 뭐 1.1 가이드라인 워크숍을 한다든지 면담 체크리스트를 제공한다든지. 마지막 5단계, 측정은 최대한 간결하게. 핵심 행동은 했는지 안 했는지 YN 정도만 확인하고요. 최종 결과 지표는 현업부서 데이터로 활용하되 교육 참여 그룹을 구분해서 변화를 보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HRD는 행동 변화 촉진까지 책임지고, 그러니까 커크패트릭 모델 3단계까지요. 그 결과인 비즈니스 성과 4단계는 현업부서와 함께 관찰한다는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거라고 강조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활동의 경제적 가치를 보여주는 ROI, 투자 수익률 분석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정말 중요한 것은 풀 코스트, 즉 총 비용을 제대로 계산하는 겁니다. 이게 흔히 간과하기 쉬운데요. 강사료나 교육장 대여료 같은 직접 비용 외에도 교육을 준비하고 운영하는 HRD 담당자의 인건비, 또 사내 강사나 참여 리더의 시간 비용, 그리고 어쩌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교육 참가자들의 시간 가치, 그러니까 그 시간에 다른 업무를 했다면 얻었을 가치, 기회 비용까지 모두 포함해야 교육에 투입된 진짜 자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료의 예시를 보니까 30명 대상 2일짜리 신입 온보딩 교육의 경우 직접비는 한 350만 원 정도인데 참가자 시간 가치 등을 포함한 간접비가 무려 1,810만 원이나 돼서 총 비용이 2,210만 원에 달하더라고요. 와, 겉보기 비용보다 훨씬 크네요. 그러니까 200만 원짜리 강사료 교육이다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2천만 원 넘는 투자라는 걸 인지하는 것부터가 시작이겠네요. 그렇죠. 그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비용을 알았으니 이제 효과를 계산해야겠죠. 네, 그 다음 단계는 교육을 통해 얻어진 효과를 추정해서 금액으로 환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신입 온보딩 교육으로 퇴사율이 줄어서 절감된 채용 비용이나 재교육 비용, 또는 업무 적응 기간 단축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 가치 같은 것들을 좀 보수적으로 추정하는 거죠. 예시에서는 이 효과 금액 합계가 2,380만 원으로 추정되었어요. 그럼 ROI는 총 효과 금액 2,380만 원 빼기 총 비용 2,210만 원,
이걸 총 비용 2,210만 원으로 나누고 곱하기 100 이렇게 계산해서 약 7.7%가 나오는 거죠. 물론 이 숫자가 100% 정확하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HRD 활동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고 경영진과 같은 숫자 언어로 소통하려는 시도 그 자체입니다. 이런 내용을 목표, 핵심 행동, 투입 비용, 추정 효과, ROI 범위 등을 담아서 한 장짜리 보고서로 요약하면 경영진의 이해를 돕는데 아주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보고서 형식도 중요하겠네요. 네, 하지만 이런 측정과 보고만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교육 효과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되려면 배운 것이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되고 성과로 이어지도록 만드는 시스템, 즉 성과 전이 시스템, 트랜스퍼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교육장에서 배운 내용을 업무 현장에서 계속 써먹게 만드는 장치를 설계하는 것이죠. 이 시스템은 크게 4단계 순환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지식, 기술, 태도를 배우는 학습, 러닝. 네. 둘째, 배운 것을 현장에서 시도해보는 행동 전환, 애플리케이션. 셋째, 행동 변화와 그로 인한 KPI 변화를 추적하는 성과 측정, 메저먼트. 마지막으로 성공 사례를 발굴하고 조직 전체로 확산, 스케일링하는 단계입니다. 이 4단계를 12주 루프로 운영하는 것을 제안하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12주면 분기별 경영 사이클하고도 딱 맞고 학습, 실행, 개선 주기로도 너무 길지 않아서 좀 현실적이라는 거죠. 1년 뒤에나 효과 측정하려고 하면 사실 다 잊어버리기 쉽잖아요. 맞아요. 너무 길죠. 특히 강조하는 부분이 교육 직후 첫 일주일 안에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보게 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었어요. 사람은 배운 것을 정말 놀라운 속도로 잊어버리기 때문에 첫 주에 아주 작은 성공 경험이라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런 거죠. 네, 그 골든타임이죠. 거창할 필요도 없다고 하더군요. 배운 내용 중 하나라도 시도해봤나요? YN 같은 간단한 자가 체크라든지 업무 결과물 스크린샷 공유, 동료나 상사와의 짧은 대화. 예를 들어 이번 주 교육 내용 뭐 적용해봤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또는 기존 업무 시스템 데이터에 교육 이수자 태그를 달아서 변화를 관찰하는 식의 가벼운 방법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완벽한 데이터를 추구하기보다는 행동 변화의 신호를 포착하는 데 집중하는 거죠. 네, 가볍게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성공 사례는 한 장짜리 요약이나 짧은 영상 등으로 표준화해서 꾸준히 공유해야 조직 전체의 학습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렇죠. 확산이 중요합니다. 자, 이론은 어느 정도 알겠는데 막상 실무에 적용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질문이 떠오를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영진이 딱히 ROI까지 요구하진 않는데 굳이 이걸 계산해서 보고해야 할까요? 오히려 일을 만드는 건 아닐까요? 이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HRD의 존재 이유가 궁극적으로는 경영성과 기여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경영진이 아직 이런 관점을 요구하지 않거나 혹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HRD가 먼저 저희 활동이 어떤 비즈니스 숫자를 개선하는 데 기여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성과 중심의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ROI 보고서를 만들 필요는 없어요. 이런 관점에서 고민하고 소통하려는 시도 자체가 HRD의 역할을 재정의하는 시장이 될 수 있습니다. 시도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또 이런 질문도 있을 수 있어요. 저희 부서는 성과를 숫자로 나타내기가 좀 애매한데요. 예를 들어 연구개발이나 디자인 부서처럼요. 이럴 땐 KPI를 어떻게 잡아야 하죠? 네, 그것도 많이들 고민하시는 부분이죠. 모든 업무를 즉각적인 매출이나 비용 절감으로 연결하기는 당연히 어렵습니다. 핵심은 측정 가능한 목표로 바꾸려는 노력입니다. 예를 들어서 창의성 향상이라는 막연한 목표 대신에 신규 아이디어 제안 건수 분기별 10% 증가라든지 프로젝트 초기 디자인 시한 확정까지 걸리는 시간 평균 2일 단축과 같이 구체적인 행동이나 결과 지표로 번역해보는 거죠. 만약 정말 적합한 KPI가 없다면 현업 부서와 함께 논의해서 우리 부서의 성공을 나타내는 지표는 무엇일까? 이걸 정의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막연한 요구를 구체적인 목표 문장으로 바꾸는 그 과정 자체입니다. 목표를 구체화하는 과정이 중요하군요. 그런데 ROI 계산 솔직히 너무 복잡하고 부담스러워요. 괜히 숫자 틀리면 어떡하죠? 책임 추궁만 당할 것 같아요.
이런 부담감도 클 텐데요. 네, 그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ROI를 무슨 정답 맞히기 시험이나 책임 전가 도구로 생각하면 당연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하지만 ROI는 HRD가 경영의 언어로 소통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자 대화의 시작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절대적으로 정확한 숫자를 제시하기 어렵다면 ROI는 최소 5%에서 최대 15% 범위로 추정됩니다와 같이 범위를 제시하거나 효과 추정의 근거와 가정을 명확히 밝히고 보수적으로 추정한 결과임을 강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투입되는 자원, 특히 그 보이지 않는 시간 비용까지 인지하고 그에 상응하는 가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신호를 경영진에게 보내는 것이죠. 네, 신호를 보내는 것. 마지막으로 이런 우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성과 달성은 현업부서 책임인데 HRD가 성과 측정을 하겠다고 나서면 왜 우리 성과를 당신들이 평가하냐며 반발하거나 괜히 갈등만 생기는 거 아닐까요? 네. 아주 현실적인 우려입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책임 범위 설정이 다시 중요해집니다. HID는 최종 비즈니스 성과, 즉 KPI 자체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 변화를 촉진하는 역할, 그리고 그 행동 변화가 실제 성과로 이어지는지를 현업과 함께 관찰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측정 역시 HRD가 단독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평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현업 부서가 이미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되 교육 참여 여부와 같은 정보를 추가해서 함께 데이터를 보면서 개선점을 찾는 구조를 만드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협업과 지원의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업과 지원이군요. 이런 체계적인 접근은 자원이 풍부한 대기업에서나 가능한 것 아닌가요? 우리 같은 중소기업은 좀 하는 생각도 들 수 있겠네요. 물론 정교한 데이터 시스템 구축 같은 건 대기업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과 전이 시스템의 핵심 원리, 즉 학습, 행동 전환, 측정, 확산의 고리를 만드는 것은 조직 규모와 상관없이 중요하고요. 오히려 작은 조직에서 더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명 규모 회사에서 핵심 인력의 이탈을 막거나 10명짜리 팀의 업무 처리 속도를 높이는 것은 즉각적으로 체감되는 성과 개선으로 이어지기 쉽거든요. 규모가 작을수록 HRD 활동의 영향력이 더 직접적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앞으로는 외부 채용보다는 내부 인력의 역량 강화와 재배치가 점점 더 중요해지는 시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HRD의 성과 중심 접근은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조직에게 필수적인 생존 전력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오늘 AI 시대를 맞아서 HRD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정말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단순 운영 업무에서 벗어나 조직의 전략적 목표 달성을 돕는 성과 설계자로 거듭나고 또 경영의 언어로 그 가치를 소통하며 체계적인 성과 전이 시스템을 통해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어쩌면 미래 HRD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게 가야죠. 물론 쉬운 길은 아닐 겁니다. 문제정의 능력, 행동 변화 설계 역량, 데이터 기반 소통 능력 등 새로운 역량이 분명 요구되겠죠. 하지만 이 변화의 파도에 잘 올라탄다면 HRD는 단순 지원 부서가 아닌 조직의 미래를 만드는 핵심 동력, 정말 대체 불가능한 전략적 인프라로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중요한 역할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AI가 단순 반복 업무를 상당 부분 가져간 미래에 HRD 전문가에게 남는 가장 차별화된 인간적인 가치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 우리는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단순히 공감이나 소통을 넘어서 조직의 실질적인 성과와 문화를 디자인하는 역량이란 과연 어떤 모습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만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또 다른 성장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